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낮엔 서울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특히 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는 오늘도 31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우리나라도 우주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우주청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부천의 우주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달 멘틀의 구성 성분이 지구의 멘틀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창어 4호가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성공하면서 달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이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해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광주광역시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대구, 서울 30도 등 전국이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제 광주광역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2008년 폭염특보 도입 이후 가장 빠른 건데 올여름 더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연신 아지랑이를 피어올립니다. 강한 햇볕에 기온이 쑥쑥 오르더니 어느새 33도를 넘깁니다. 5월이 아닌 7월 하순 한여름 기온입니다. 충남에서 태권도 시합 뛰러 광주까지 왔는데 막상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 덥고 짜증나서 빨리 모텔 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쉬고 싶어요.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광주광역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2008년 6월 1일 폭염특보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19일에 경기 동북부와 2017년 5월 19일 대구와 영남 일부 지역에 내려진 기록을 나흘이나 앞당긴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름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일사가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곳이 많겠고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름이 한 달 이상 빨라지는 셈입니다. 특히 더위의 강도도 점차 세지고 있어 올 여름도 만만치 않은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국을 신설해 우주 분야 정책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인 우주청을 설립하겠다는 건데 벌써 용두사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고 선언한 미국. 전 세계 상업용 인공위성 발사의 절반을 꿰차고 있는 유럽연합. 이들은 모두 우주 전문 정부기관인 우주청을 두고 우주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앞둔 우리나라도 우주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 발전 단계가 그냥 단순히 우주 개발을 R&D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함으로써 추구하는 게 단순히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 육성도 있을 수 있고 국가 안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제 외교적인 어떤 그 협력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우주청 설립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어가지고 우주 분야에 대한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우주 산업을 총괄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기부도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우주청 설립은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주 관련 2개과를 4개과로 확대해 별도의 우주국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2년이면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우주국은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자칫 부처 인원만 늘리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라든가 일본의 작사라든가 또 유럽의 이사라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2년 된 전문성과 이 10년, 20년 된 전문가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성을 좀 확보하는. 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가 최근 우주청을 신설하고 소행성 우주 탐사에 뛰어든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과기분의 우주국 신설 추진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몸집 키우기에 그칠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달의 표면과 핵 사이에 있는 멘틀 성분이 지구 멘틀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난해 발사한 창어 4호의 탐사 로버 위투 2호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에 성공한 창어 4호는 지름 2,500km 크기의 에이트켄 분지 중심 충돌구에 내린 뒤 위투 2호를 통해 관측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분석 결과 에이트켄 분지에는 멘틀 성분으로 알려진 감남석과 휘석이 땅 밑에서 분출된 형태로 드러나 있었으며 이는 칼슘이 적고 철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구 멘틀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달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예측 분석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과 1시간 예측 강우량을 분석해 산사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산사태가 날 경우 원인과 피해 규모 조사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합니다. 산림과학원은 최근 산사태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특정 시기나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산사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육이라는 토종 물고기가 있습니다. 산간계곡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지역에 따라 산메기 또 깔딱메기라고 불렸는데요. 점차 자출을 감췄는데 최근 인공 증식과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바위 틈에 물고기가 조르르 몰려 있습니다. 한반도에만 사는 토종 물고기 미육입니다. 메기와 비슷하지만 몸통이 좀 더 작아 산메기, 물 밖으로 깔딱 뛰는 모습을 보고 깔딱메기라고 불립니다. 빛을 싫어해 낮엔 자갈 틈을 떠나지 않고 작은 곤충과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 어종입니다. 맑은 물에 살고요. 그리고 산간 계곡에서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르신들은 유어 활동을 통해서 많이 잡아가지고 매운탕이나 구이로 즐겨 먹던 그런 민물고기입니다. 예전엔 강이나 계곡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남획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국 내수면 연구소마다 복원에 나선 이유인데 강원도에서 8년 만에 성공했습니다. 자연산 어미에게 알을 채취해 인공 증식에 성공했고 이제는 이렇게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건 5월에서 7월에 이뤄지는 산란을 석 달 정도 앞당겼기 때문입니다. 전용 부화기를 개발해 초기 생존율을 90% 가까이 높였습니다. 대량 생산 방식을 특허 출원한 강원도는 기술 이전을 통해 2, 3년 내로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운탕거리로 찾는 사람이 많아 새로운 소득 어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상의 증오 표현과 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퇴출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 잇따라 도착하는 주요국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자들입니다.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급 지도자 외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80개 이상의 글로벌 인터넷 기업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격 테러 사건 이후
온라인상의 증오 표현 규제 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시 범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생중계해 전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의 극단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등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The elimination of terrorist content online is an issue that affects governments around the whole world. What this summit has done has brought together governments and tech companies.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폭력 사상이나 증오 표현의 확산을 차단할 알고리즘과 규제를 마련하고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se are principles that everyone, including Google, can get behind, and we can come together with governments to make sure that we can reduce harmful content online. 온라인 기업들은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테러나 폭력적 콘텐츠 확산을 차단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들을 약속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건데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원천 봉쇄하는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관세 인상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대중국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美方滥用国家力量，不择手段地蓄意抹黑和打压特定的中国企业，既不光彩也不公正。 미국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at some length the importance of secure 5G networks, but I'm confident that each of our two nations will choose a path which will ensure security of our networks.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위해 각종 연구 개발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는 발굴된 문화재를 분석하고 복원하고 또 보존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속 문화재의 경우에는 맨눈으로 청동으로 보였던 것이 성분 분석 결과 금동으로 밝혀져 문화재 명칭이 바뀌는 사례도 있었다는데요. 그만큼 문화재 분석과 해석에는 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재은 보존과학실장님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